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7월 31일 제주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주 이제 7월 월말 주간에는 서울경마가 휴장을 하고 제주경마와 부산경마만 시행을 하는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선적으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난 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경마 때 강타가 완전히 서울경마에서 죽을 쓰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울경마가 끝난 10일경주인가 그때쯤 이제 저에게 문자가 몇 통이 오더라고요. 이제 문자를 그만 보내라고. 사람이라는 게 그런 딱 차라리 욕을 해서 보내면은 못했으니까 그냥 인정을 하고 그래 내가 못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욕도 안 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으니까 그만 보내시라고 이렇게 점잖게 써서 보내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솔직히 믿었던 사람한테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고 또 한편은 이런 글을 써서 보내더라고요. 강타님도 이런 날이 있군요.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얘기죠. 자, 어쨌든 서울경마에 대해서는 지난주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뭐 평소에 못할 수도 있겠지만 때가 때인 만큼 실망감도 컸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경마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고 반대로 제주경마는 어땠냐? 어떤 팬이 또 나오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강타님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경마를 못했으니까 또 여기는 또 실컷 먹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만 제주경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주경마 굉장히 잘하시던데 제가 팬이에요. 그러면서 제주경마 굉장히 잘하는데 소스를 많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소스 안 봤거든요. 제주도에 있었을 때도 소스를 안 받았어. 그 친구들이 다들 얘기를 해더라도 전 소스를 저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 받고 싶지도 않고 원래 또 받는 스타일이 아니야. 왜냐면 옛날에 많이 받아봤잖아요. 많이 받아봤는데 소스로 경마를 하나 제가 분석으로 경마를 하라! 마치는 건 똑같습니다. 마치는 건 똑같은데, 소수를 하면은 배당이 작어. 예를 들어서 소수를 문세영이한테 받질 않고, 예를 들어서 페로비치에이나 요즘 저에 터트리고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받는다면 받겠지, 저도. 배당이 좋으니까. 근데 뭐 배당도 없는 거 맨날 잡스레게 배당 3배, 4배짜리 단통으로 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책에 다 나와 있는 거 맞췄다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그것도 맞히기 힘들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 여러분들은. 반대로, 20배, 30배 같은 거 완투로 때려드렸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하시지. 스치기 100배, 3방 이내에서 스치기 100배 맞췄다. 그래도 그런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소스는 안 받는다. 배당이 없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맞히나 공부해서 맞히나 맞히는 거 똑같다. 그러면 골머리 아프게 남한테 주접 떨지 말고 그냥 공부해서 맞히자. 이게 제 신조입니다. 제주경마도 마찬가지예요. 전 소스 절대 안 받습니다. 자, 또 공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바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현장 속보를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제주도에 직접 내려갈 생각이에요. 제가 거기에 있은 적도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제주도에. 그러면서 제주경마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경마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으면 다른 거 할 일이 없어, 공부밖에. 공부를 많이 해서 성적이 좋았던 거지, 소스를 받아서 성적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도 제주경마는 금요일날 메인, 또 토요일날 메인, 토요일날 메인은 진리임의 새벽바람 맞춰드렸고요. 금요일날 메인은 항해명상의 원당봉 맞춰드렸죠. 그 다음에 또 제주 끝장승부처 말리항의 무한공간 배당 짭짤했습니다.
자, 12.8배. 요것도 제대로 맞춰드렸고, 금연 또 중배당 경주였죠. 대특명, 힘찬 날개, 홍두깨 3마리 가져가서 삼복선까지 쪼르르 맞춰드리면서 제주경만 뭐 여전히 잘했고, 부산경마, 휴장전 부산경마. 그러니까, 7월 17일 부산경마에서 1,9원의 능력은 근래에 가장 잘한 능력. 그야말로 총 8개를 적중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7개를 단통으로, 그것도 뭐 비리비리한 거 단통이 아니었어. 김명신이 말도 안 타는 김명신이, 세계적으로 문세영이랑 보험가는 김명신이 1승인가 2승인가 했죠. 걔가 그냥 풍차 돌리면서 취입으로 남도평정, 지봉승리에 남도평정 들어오는데, 야, 진짜 짜릿짜릿하더라고. 야, 이게 이래서 경마를 하는구나. 복승 31.9배, 쌍승 41.2배. 단통으로, 김명신을 단통으로 맞춰드렸던 강타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7경주에 대통령의 미라클킹, 9.8배, 이것도 단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준매일이 모두 단통이었다는 거죠. 후반부에.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단통은, 메이드 명성의 스틸드 쇼웨이, 요거 단통이었고, 네 번째 단통은 파워퍼스의 난다돌이, 요것도 단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통은 해운대 기상의 나온벨라, 요것도 단통이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통은 월드러브의 라이징 브라보, 요것도 단통이었고, 제주경마도 단통이었죠. 4호 불사조의 1번 녹색산맥. 자, 그래서 단통을 7개나 맞춰드리면서 부산 경마는 완벽한 대승으로 마감을 했던 강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부산은 승리를 했고 서울은 완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성을 했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 또 잘난 척도 했으니까, 자, 이번 주 제주 경마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제주 경마를 직접 하지도 않으면서 썰레발이 친다고. 여러분들 저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주경마 UCC를 가장 먼저 찍은 사람이 저입니다. 그게 벌써 2년이 다 됐어요, 제가. 그럼 매주 제주경마 UCC를 찍었으면 제 실력이 2년 동안 찍었으면 제가 날파리겠냐고. 그래도 공부하고 찍는 건데 날파리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걸로 하나만이라도 날파리가 아니고, 당연히 이럴 때 제주경마는 제 홈그라운드고 부산경마 제 홈그라운드예요. 초창기 때부터 부산경마 개장 때부터 스카이TV에 나가서 현장 실황 중계를 해서 조교사들이 지금 활동하는 오문식의 최기훈이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와서, 야, 내 말 좀 얘기 좀 해달라. 현장 실황이었으니까 당시에. 올드 팬들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산하고 제주는 강타가 꽉 쥐고 있다. 누구보다도 잘한다. 물론 성적이 올킬이 당할 수도 있는 게 제주, 부산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날파리 제선은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제주경마 이번 주 제주경마가 총 이제 14개 경주가 시행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4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산될 수 있는 흐름이고, 자원이 딸리는 이 제주경마이기 때문에 약간 쥐어짰다는 느낌도 편성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보다는 또 아주 또 작은 배당보다는 골고루 양산될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강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제주교차 1경주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엄청 더워요, 지금. 완전히 막 고구마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신발 중에서는 1번 당대 최고입니다. 주행검사시 초반 순발력 부족으로 후미 전개를 했고, 이후 추진력 우수한 모습을 보이며 정말 가볍게 잡고만 타는데도 탄력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장기 휴양마와 함께 당대 최고가 주행검사를 받았던 마필인데 걸음이 사이즈가 굉장해요. 굉장히 우수한 마필. 그래서 1번 당대 최고는 가져가고요.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외곽 게이트 10분 포스가 괜찮습니다. 데뷔전 시 선취율보다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나름대로 좋은 능력을 보여줬다. 당시 이제 7번 백수양도 좋은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3주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10번, 1번, 7번 세 마리 싸움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이경주입니다.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어려운 경주는 아니고 이 적중을 위주로 해서 포인트를 잡고 때리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기본적으로 7번 생명수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뭐 무조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제주만은 한라만은 기본적으로 혈통 자체가 더러블의 혈통이 겸비되어 있는 마필들이 있다고 얘기해서 체구도 좀 크고 제주마보다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선행력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어린 신마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제주마 같은 경우에 거의 다가 쪼랑말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행력이 부족한 어린 마필들이 일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을 들으면 제주마라는 건 제주마와 한라마가 있는데 제주마는 쪼랑마를 얘기하고 순수 쪼랑마를 얘기하고 한라마는 더러백과 약간의 혈통적 교미가 좀 있었다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마필들의 습성은 더러브랩보다는 좀 포악하고 또 이 부주계는 상당히 잘 버티지만 거리에는 상당히 민감하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지만 제주마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주마는 뭐로 이행돼? 승급제가 뭐로 이행돼? 점수제로 이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승급제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서울말들은 레이팅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또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레이팅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점수제로 시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예상제 보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예상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기본 여러분하고 생각이 똑같고 여러분 수준이야. 그냥 앉아서 찍는 거야 똑같아. 그냥 그런 예상을 들으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상식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만의 제주경마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로 되는 게 아니라 경마가 소수로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됐지. 절대 아니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거지되기 일보 직전이 다 가장 경마에서 저 새끼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난 저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고 저 새끼는 진짜 죽어야 될 새끼야. 아주 그냥 천일공노한 놈이야. 이렇게 아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수를 가르쳐줘. 그 진짜 오리지널 소수라고. 그래서 조교사한테 날라왔고 뭐 누구한테 마주한테 날라왔다고 뭐 다 날려줘. 그러면 아마 1년 내에 제가 건물 하나 잡아먹는다에 걸어. 100% 걸어. 그런 만큼 내가 다 받아. 제가 다 받아 진짜. 뭐 아프다고? 아프기는 개뿔 뭐가 아파요. 한두 번 맞히는 거지. 길게 가면 다 되죠.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이번 생명수는 이 편성에선 대각이니까 요런 걸 넣고 딱 두 방으로 때리는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무조건 적중에 포인트를 두고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상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도 사실상은 단통이 유력해 보이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신마 중에서는 일본 한백항우라는 마필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검사시 무난한 선행력을 보여줬고 중반에도 밀어주자 탄력이 양호했다. 요 마필도 이 제주마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마는 300다반짜리가 넘는 말들이 그러니까 점수가 2000점 이상이라도 그런 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마필은 지금 311kg를 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주마 같은 경우에 체구가 크면 뭐를 해서 잘라버려? 능력이 워낙에 우수하니까 그런 말들은 뭐를 해? 체구 검사를 하잖아. 키가 크고 그런 놈들은 잘라버리잖아. 키가 크면 뭐가 커? 뭐가 길어? 다리가 길지. 다리가 길면 뭐가 빨라? 스피드가 빠르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한백항우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데뷔전을 치르는 놈이지만 뭐가 있다? 잠재력이 있다. 자, 다음은 6번 한줄기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아직까지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뭐가 우수해? 정말 탄력이 우수해. 거로 1번 한백항우와 6번 한줄기. 요 마필은 거의 단통으로 메이드가 되어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때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제주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요 경주는 누가 팔릴까요? 난 그걸 잘 모르겠어. 왜냐면 예상지를 제가 경마필이라는 예상지에서 편집장을 하고 나서 예상지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에이스에서 찌라시에 제가 이렇게 글 좀 넣어놓고 하는 것만 하고 그 이후로 예상지를 일체에 접었어요. 왜? 예상지를 하면 몸이 자유롭지가 않더라고. 아, 그거 마음을 올리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몸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지는 앞으로 안 한다. 그래서 때려쳤어요. 그래서 예상지를 때려치니까 당연히 인기마에 대한 그거 감이 떨어지더라고. 예상지 할 때는, 아, 뭐가 인기마라는 게 탁 떠오르는데, 그 인기마에 대한 연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때부터. 자, 일단은 여기는 이 배당도 짭짤할 거예요. 이 4경주는. 그래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생각인데, 저는 일단 충막감은 무조건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편성에서 배당만 하나를 가르쳐 드린다면, 다들 고만고만한데, 니얼이 괜찮아요, 니얼. 니얼이란 마필이 괜찮아요. 요 마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마필은 사실상 강타가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7번 니얼을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편성은 단통이 메이드가 되어 있고 충마가 보이는 인기마가 아닙니다. 뭐 이런 8번 장백계산 같은 마필들이 좀 팔려주기를 바라는데 이런 마필들은 아예 잘라버린 거예요. 8번 장백계산 같은 마필은. 그러면 배당이 어느 정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7번 니얼이라는 복병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4경주 조용한 승부처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마 3세 400점 이하 경주다 보니까 당연히 느린 편성이 되겠고 전형적인 선행마는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종반 뚝심 측면에서 누가 가장 유리하냐? 바로 2번 예술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지만 그 이전까지는 꾸준한 성적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이렇게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오다 보니까 김주희가 오늘 꽤 좋은 말을 많이 타네요. 오늘 이제 김주희가 뭔가 하나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희한테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8번 고공강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김태준이가 부산에서 활동을 하다 이번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죠. 아무래도 이제 조교사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예술가와 8번 고공강타 이 두 마필을 이 종반 뚝심력 측면에서 취입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6경주입니다. 요 경주도 일본 으뜸장소라는 나남 배팅권에 걸출한 충막감이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후착착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본 으뜸장사는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취인을 모두 동반 상승을 하면서 자, 마필의 능력 자체가 가장 출중한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선행과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 으뜸장사나 이 편성에서도 말이 필요 없는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대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2번 남순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저 그렇게 세게 안 보는데 이 마필은 그렇게 세게 안 봐요. 그래서 요 마필이 들어오면 저는 못 맞췄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의외로 이 편성은, 의외의 마필이 좀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 중에서 뭔가 변화된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1번 으뜸장사는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반대로 2번 남승우는 좀 약하게 보고 숨어있는 복병만을 한번 때려볼 수가 있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한 마리를 더 가르쳐드리면 7번 자유터치입니다. 7번 자유터치도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성은 세게 까는 경주가 아니에요. 보인다고 건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렸다가는 그냥 숏꼬링 렛츠고 홈으로 집으로 꼬링합니다. 강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강타님 이미 오링 됐습니다.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오늘 전반부에 5개 맞췄는데 수습 있고 때렸다가 강타님 말 안 듣고 때렸다가 오링 됐습니다. 슬픈 얘기지. 4번 푸른 기상입니다.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편성에서는 뭐 당연히 4번 푸른 기상을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리는 마필은 뭐 3번 꼬맹이나 뭐 6번 빛의 정원 이런 마필들이 팔릴 테니까 이런 마필들 위주로 또 10번 실현강국 이런 마필들 팔리는데 요건 좀 덜덜하게 보고 싶어요. 요거는 좀 덜 보고 싶고 2번 하늘신궁도 좀 덜 보고 싶네요. 기본과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제주 8경주가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제주 9경주가 오늘 강타의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 10경주가 오늘 강타의 현장 승부처로 해서 3개의 승부처를 쪼르륵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보는 마필은 8번 행복한 시간이라는 마필입니다. 배성화가 타고 있어요. 제가 배성화에 대한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성화 기수하고 박준호 기수는 야리줄을 안 해요. 이 친구들은 그냥 열심히 타. 그러니까 그 보여준 능력이 이 친구들의 최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행복한 시간은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 가장 유력한 입상 가능하다. 팔려? 안 팔려? 이거 따질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번 8경주 역시도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편성에서 어떤 말들이 팔릴지 저는 참 그게 궁금해요. 뭐가 팔리려나 여기서 일단은 8번 천의 전사라는 마필은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원효일이가 이제 복귀를 했죠. 원효일이가 이제 박병진 마방의 주정기수였습니다. 이제 그 주정기수이고 원효일이가 나오면은 그 마방에 박병진 마방에는 원래 박병진이가 이제 기수 출신이니까 장우성이하고 고참들을 좋아해. 문성하고 자기하고 이제 해봤던 기수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말을 잘 탄다는 걸 아니까 원효일이가 좀 딸리면 문성우나 장우성을 좀 많이 태우는 마방이죠. 그렇지만 거의 자기 기술을 많이 신임을 하는 마방이고 마필의 자원이 굉장히 많은 집입니다. 이 8번 천의 전사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선 근간에 꾸준하게 점진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번 9경주 메인 승부처에선 8번 천의 전사를 놓고 중배당 단통으로 역시나 멋지게 때려볼 수 있는 UCC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10경주 강타의 현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보석이 좀 팔려주기를 바라는데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고 당연히 가져가는 마필이지만 요 마필을 충만한 단통으로 때릴 생각은 없이 받치는 정도의 맥시멈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현장 승부처에 일본 보석이 팔린다면 강타는 얘가 충마가 아니고 단통도 아니고 그냥 받치는 막걸리 되더라. 자, 그러면 단통은 누구냐? 제대로 된 단통, 고배당 단통, 중배당 단통. 자, 이렇게 가능한 제주 현장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된 한 방으로 딱 3마리가 골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주마 3세 이상 6천점 이하 경주인데, 야, 뭐 편성을 이렇게 짜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주에서 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 허접되게 경주를 갖다 놨어. 사이즈도 안 되는 말들을 갖다 놔가지고, 이 9번은 3당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선입이 가능한 마필인데, 이번 편성에서 특등 대보가 있고, 1번 1등 공신이 있긴 해도,
뭐 9번 3당제가 이편성에서 뭐 선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60kg의 부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싶기 때문에 9번 3당제는 이편성에서 강하게 읽어주고 싶고, 당연히 뭐 7번 새벽노을 아니겠어요? 이편성에서 뭐 딴 놈들이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편성에서는 새벽노을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편성이다. 지난번에 둘 다 작던 놈이고 편성이 약하니까 뭐 이편성에서 동반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9번 7번 막건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은 제주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빨리 온 느낌도 좀 있죠. 굉장히 빨리 온 느낌도 있는데, 요 경주도 제가 보는 경주 시에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필로 단통으로 때릴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본 일대 천하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경주고, 또 5번 초승달도 좀 팔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마필이고, 그런데 또 8번 신의 힘도 좀 팔려주기를 바라고 있고, 자, 서든데스도 좀 팔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강타인데, 일본 일대 천하는 일단 가자는 하지만 이 마필은 인정을 합니다. 이 기복이 좀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잠재력과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놈이기 때문에 일본 일대 천하는 이 편성에서는 뭐 빠지든 안 빠지든 간에 가자는 가는 게 정석 경험입니다. 그래서 일본 일대 천하는 가져가면서, 자, 이 준비의 승부처로서 나머지 이제 세 마리 갖고 때리는데 일대 천하가 빠지는 경우와 또 이 일대천하를 끼고 가는 경우에도 중배당이 가능한 준배의 승부처니까, 자, 여기서도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서 후반부에 완벽한 대승의 승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13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황금평화입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허접되게 7마리 경주를 딱 포즈를 해놓은 거 보면 참 이게 우격 따짐으로 자원이 없다 보니까 쥐어짰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자, 6번 황금평화는 이 편성에선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줬지만 여타 마필들도 다 쓰레기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6번이 제일 세고, 2번이 한 100마당이 좀 팔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얘는 일단 1200의 첫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제주만은 부중에는 잘 버티지만 거리에는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200m가 늘어났어. 그러면 이 마필이 근간에 계속적으로 한 번 잘 뛰고 소폭 하강을 하고 한 번 잘 뛰고 소폭 하강을 하는데, 지난번에 잘 뛰었거든요. 그 이번에 소폭 하강이겠냐 대폭으로 하강을 하겠냐? 대폭 하강을 하지. 그래서 이번 백마강 같은 놈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13경주는 6번 황금평화를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제주 14경주. 자, 오늘 강태의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여기 걸출한 충마가 있습니다. 일본 전설마을에는 걸출한 충마가 있어요. 이게 바로 1610m에서 지난번 경주에 이제 첫 도전을 했는데 1000m를 뛰다가 1200에 한번 뛰어보고 1610m에 도전을 했는데 소폭 조정을 거쳤죠. 아무리 센 놈이라도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성 자체가 후창마가 어려워. 1200, 1400 도전도 안 하고 1610m에다 붙여놓은 금강 같은 마필들도 있고요. 반대로 또 윈스타 같은 마필들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눈에 일단 띄죠.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1600과 1400을 경주를 치르면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현군의 기복형 마필들을 강하게 볼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자, 어쨌든 그 끝장 승부처 제대로 된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테니까, 자, 일본 전설마을은 그 중에서 강력한 배팅권의 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끝장 승부처 무조건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적중을 해드렸으니까요. 끝장 승부처는 금요일 날도 완벽하게 단통은 아니었지만 배당으로 끝장 승부처 만리양의 무한공간 맞춰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경마도 일요일날 제가 6개를 맞춰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경주 때 그 14번
14번에 그 말이 온다고 임기현이를 교체된 말. 그래서 10번 가문의 축제, 뭐였죠? 그거 잊어먹었네요, 말 이름은. 그거 단통은 아니었고, 예, 방어로 맞춰드렸죠. 19.6배짜리. 일요일날 6개 맞췄어요. 초반부 1경주부터 4경주, 특히 신대전이 나왔던 경주에서 단통 지져가지고 쌍승으로 지지라고 얘기해서 잘했어요, 오전에. 근데 이제 토요일날 워낙에 못했으니까, 예, 또 일요일날도 이렇게 썩 마음에 들게 잘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경만 못했지만 제주와 부산은 상황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경마방송 마무리 짓고요. 제주 경마는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강타가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서 마피를 직접 보고 예상을 해드리니까 하여튼 더욱더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